잠시 멈추고 휴대폰의 시간을 보세요. 숫자와 함께 당신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수백만 번 본 그 두 글자가 있습니다. AM, PM. 당신은 알람을 설정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오후 3시인지 새벽 3시인지 알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지금 당장 그 글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현대 기술의 비밀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라틴어입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에 2000년 동안 새겨져 온 언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혹적인 것은 그 두 글자가 숫자나 사무실 시간 또는 임의의 관습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묘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주의력으로 관찰했던 천문학적 사건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태양과 이집트인들 그리고 한 줌의 로마인들이 당신의 알람 시계가 아침 7시에 울리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고 12시가 논리에 도전하는 모순을 숨기고 있는 이유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가 없는 시간, 순간의 시대. AM과 PM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계도, 화면도, 바늘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먼 과거로 여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숫자로 계산되지 않고 순간으로 계산되던 시대입니다. 초기 인류 문명은 하늘에 의해 표시된 리듬에 따라 살았습니다. 태양은 그들의 시계이자 달력이었으며 나침반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하루는 밤 12시나 아침 6시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의심할 수 없는 것, 즉 일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체가 하늘을 기어오르는 상승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 멈춘 것처럼 보이는 가장 높은 지점인 천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고 밤이 올 때까지 황혼을 향한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각각의 순간들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깨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고는 균형의 지점이었으며 그림자가 거의 사라질 때까지 줄어드는 순간이자 지중해 문화권에서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몰은 귀가이자 하루의 끝이며 어둠의 위험에 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관찰하고 잘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찰에 파종, 수확, 항해 및 생존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이고 느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혁명, 태양이 원하는 만큼 지속되었던 12시간.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일부 문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순간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고 세고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최초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과 어둠의 주기가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것, 즉 해시계를 사용했습니다. 땅에 박힌 막대기, 오벨리스크, 단순한 노몬, 기노몬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 그림자를 투사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인내심을 가진 이집트인들은 땅에 분할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간들이 탄생했습니다. 왜 12일까요? 손가락으로 세기 더 쉬운 10이나 15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손가락 마디를 사용하여 셌으며 12은 달의 주기, 별자리 및 오늘날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과 연결된 신성한 숫자였습니다. 또한 12은 온화한 계절의 대략적인 낮 길이와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태양이 원하는 만큼 지속되었습니다. 낮이 긴 여름에는 빛의 시간도 길었습니다. 7월의 이집트 1시간은 현재의 80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겨우 고개를 내미는 겨울에는 그 똑같은 시간들이 40분만 지속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은 태양 왕의 의지에 따라 적응하고 늘어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동일한 초를 표시하는 시계에 묶여 사는 우리에게 이 아이디어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세상은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시간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에는 모든 문화가 인정하는 핵심 지점, 즉 전고라는 핵심 순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산 라티너가 태양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것에 이름을 붙인 것은 그리스와 이집트 지식의 계승자인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세기 동안 서구 지식의 매개체가 될 자신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명확하고 단호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메리디에스, 전고. 그것은 균형의 순간이자 하루 전체가 회전하는 축이었습니다. 그 단어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저절로 조직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 일어난 일은 안테 메리디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포스트 메리디엠이었습니다. 복잡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거의 시적인 묘사였습니다. 전고 이전, 전고 이후. 어떤 농부도, 어떤 병사도, 어떤 상인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태양은 그곳에 있었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하루를 거부할 수 없는 두 절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용어들은 천문학 논문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라틴어는 행정, 법률, 종교, 교육의 언어였습니다. 로마 판사가 공판을 정할 때, 장군이 행군을 계획할 때, 사제가 의식을 발표할 때 그들은 이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안테 메리디엠과 포스트 메리디엠은 서구의 집단 의식에 새겨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군단은 퇴각했으며 도시들은 세월의 무게 아래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단어는 때때로 화관감보다 더 저항력이 강합니다. 라틴어는 교회, 대학 공식 문서에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태양의 춤을 묘사하는 그 두 표현이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천문학자들이 자오선이라고 부르는 가상선을 가로지르는 태양이라는 완벽한 천문학적 현실을 묘사했습니다. 그 교차의 순간이 전고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정돈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세기 후 인간이 기계식 시계를 발명했을 때 계절이나 태양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회전하는 구체 안에 그 전체 현상을 고정된 숫자로 가두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고가 분할 지점이라면 정확히 그 지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고 12시는 안테 메리디엠일까요? 아니면 포스트 메리디엠일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며 가장 기본적인 논리에 도전하는 역설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볼 때마다 끌고 다니는 역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 하루를 둘로 나누는 자오선. AM과 P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위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며 볼 수는 없지만 천문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그려온 것, 즉 지역 자오선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 바로 위 하늘의 둥근 지붕을 가로지르는 가상의 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확한 북쪽 지점에서 시작하여 하늘의 가장 높은 지점인 천정을 지나 남쪽에서 끝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선이지만 지구의 기하학적 구조와 별의 위치에 의해 완벽하게 정의됩니다. 매일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겉보기 여행에서 정해진 순간에 그 선을 넘습니다. 그 순간이 태양 전고이며 전체가 지평선 위에서 최대 고도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표준시와 인간의 관습이 이 천문학적 현실을 약간 이동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 시계의 정각 12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교차는 시스템의 진정한 심장입니다. 원래 AM과 PM의 아름다움은 그것들이 정확히 그것을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안테 메리디엠은 태양이 자오선을 넘기 전을 의미합니다. 포스트 메리디엠은 태양이 자오선을 넘은 후를 의미합니다. 모호함도 없고 숫자도 없으며 관습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의 움직임에 대한 순수한 기하학적 묘사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맞게 조정된 우주의 언어입니다. 수세기 동안 시간을 이해하는 이 방식은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태양의 위치를 보고 시계 없이도 아침인지 오후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등장했고 그와 함께 모순도 등장했습니다. 열둘의 문제, 논리가 관습과 충돌할 때
여기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지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AM이 전고전을 의미한다면 태양이 자오선을 넘는 정확한 순간인 전고 그 자체는 더 이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AM이 될 수 없습니다. PM이 전고 후를 의미한다면 전고 역시 아직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PM이 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논리적인 시스템에서 전고는 라벨이 없는 지점, 즉 두 영토를 구분하지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선이자 분할선이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인 자정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정 역시 라벨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날의 끝과 다음 날의 시작 사이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밤 12시를 12시 AM으로, 낮 12시를 12시 PM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에서 기계식 시계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하루에 각 시간을 가리키는 명확하고 유일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시계는 이름 없는 순간인 12시에 구멍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에 대한 라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기능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고는 포스트 메리디엄 기간의 시작으로 간주되고 자정은 엔트 메리디엄 기간의 시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적 논리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계가 작동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개의 시계, 수천 개의 철도 시간표, 수백 개의 공식 문서가 그 관습을 채택하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실용성이 순수 논리를 이겼고 오늘날 우리는 전고 12시에 알람을 맞추고 12시 0분 PM이라고 적힌 것을 볼 때마다 그 작은 모순을 끌고 다닙니다. 침묵의 경쟁자, 24시간제 시계와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AM과 PM이 있는 12시간제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지는 동안 수세기 전부터 더 논리적이고 명확하며 수학적으로 결함이 없는 침묵의 경쟁자인 24시간제 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재시작이 없습니다. 하루는 0시인 자정에 시작됩니다. 새벽 1시는 1시, 2시는 2시, 이런 식으로 전고인 12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대신 계속됩니다. 오후 1시는 13시, 2시는 14시, 그리고 다시 자정인 0시가 될 때까지 23시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모호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20시에 만나자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오후 8시라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낮인지 밤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전 8시와 오후 8시를 혼동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분야에서 이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왕입니다. 국제항공은 모든 비행 계획에서 24시간제 형식을 사용합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투여와 절차를 기록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오전 6시와 오후 6시 사이의 혼동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절반의 군대는 수십 년 전에 이를 채택했으며 그래서 흔히 군대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과학, 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모두 연속적인 시스템의 명확성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논리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24시간제 시스템은 지구의 많은 지역에서 일상생활의 AM과 PM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습관, 문화적 관성, 그리고 우리 뇌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원형 문자판과 12시간마다 한 바퀴를 도는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시계들은 물리적 설계상 13시나 14시를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12씩 2번 도는 것으로 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인간은 시간을 자연스러운 주기인 오전과 오후, 낮과 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오와 자정에 재시작하는 12시간제 시스템은 그러한 이중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불완전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직관과 일치합니다. 언어적 화석, 라틴어가 당신의 화면에서 살아남은 이유. AM과 PM의 놀라운 저항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은 1000년 이상 지식의 매개체로서 라틴어가 가졌던 힘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그들의 언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례와 행정을 위해 라틴어를 사용했던 가톨릭 교회에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과학 및 철학 텍스트가 라틴어로 쓰였던 중세 대학에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천문학, 의학, 법학에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와 같은 현대 언어들이 과학 및 행정 어휘를 표준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라틴어가 이미 거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발명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던 단어들을 빌려왔습니다. 그렇게 안테 메리디엠과 포스트 메리디엠은 영어에서 AM과 PM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세계의 나머지 지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제국을 통해 그 다음에는 미국의 경제적, 문화적 힘을 통해 이루어진 영어권 세계의 글로벌 영향력은 이 약어들을 공고히 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오늘날 기차 시간표나 텔레비전의 24시간제가 공식적인 국가에서조차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에서, 대화에서 여전히 AM과 PM을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언어적 화석입니다. 그것들을 만든 제국들, 그것들을 말했던 언어들, 그것들과 함께했던 기술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단어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모바일 화면에, 당신의 알람 시계에, 당신이 좋아하는 시리즈의 프로그램 편성에 새겨져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시간을 볼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숫자와 함께 있는 그 두 글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현대의 발명품도 아니고 시계 제조사들의 임의적인 관습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을 하늘을 보고 땅에 박힌 막대기의 그림자를 관찰하며 태양이 자오선 위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며 측정하던 시대의 메아리입니다.